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어릴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초가을 무렵, 저와 민준이는 늦더위를 식히기 위해 녀석이 사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기로 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슈퍼에서 500ml 생수 2병을 사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정상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처에 앉아서 물을 마시며 잠시 쉬었다가 내려가기로 했죠. 산에서 날이 어두워지면 큰일이니까요. 우리는 물 한 통을 금세 비워냈고 빗물통을 챙겨서 내려가려 했는데, 민준이 녀석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에 버리면 어떠냐며 물통을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멀리 날아가지 못한 물통이 하필 근처에 있던 산소 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녀석은 대뜸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여기 무덤 있었나? 아이, 하필 떨어져도 재수없게 이어 떨어지노. 야, 그만 가자. 야, 저거 주워서 가야지. 안 그러면 니 벌 받는데. 아, 뭔 소리고. 니 쫄보가. 빨리 가자. 얼른 샤워하고 싶다. 하지만 저는 그런 녀석의 재촉에도 기어코 산소로 다가가서 빈 생수통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묘소의 주인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자 녀석은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핀잔을 주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산에서 내려왔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간만에 산을 타서 무척 피곤했던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민준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녀석은 최대한 빨리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고, 전 아침도 먹지 않고 곧바로 민준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재영아, 어서 온나?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민준이 어머니가 절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표정이 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실은 민준이가 어제 집에 들어온 후로 밥도 안 먹고 저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여태까지 밖으로 안 나온다. 문도 잠겨있고. 혹시 어제 너희들 싸웠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후 녀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김민준, 내다. 문 열어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방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방문이 쉽게 열리는 겁니다. 방 안으로 발을 내딛자 녀석이 창문에 커튼을 쳐둔 상태로 온몸에 이불을 둘둘 말고 있었습니다. 전 그런 녀석에게 아무렇지 않게 평소대로 말을 걸었죠. 마, 니 덥지도 않나? 뭔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있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내 춥다. 너무 춥다. 밝고 쾌활한 성격의 민준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 왜 그러는데? 감기라도 걸렸나? 어제 내랑 헤어질 때만 해도 괜찮았잖아. 집에 갈 때 무슨 일 있었나? 마, 정신 좀 차려봐라. 재영아, 이제 어제 그거 뭐? 내가 버린 그거 물통. 어? 그게 왜? 그거 내가 갖다 버렸잖아. 어제 웬 아저씨가 나타나서는 내를 밤새도록 괴롭히더라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야, 민준아, 대체 왜 이러는데? 방에서 큰 소리가 나자 민준이의 어머니가 달려왔고
어머니는 민준이를 다독이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민준이 어머니는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얼굴로 민준이를 달랜 후에 녀석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집을 나섰고 근처 슈퍼에서 소주와 종이컵, 육포를 사서 문제의 그 산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네 여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안 하나? 잘못했습니다, 아저씨. 어르신, 제가 애를 잘못 가르쳤어요. 다 제 탓입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민준이와 민준이 어머니는 산소에 절을 올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 역시 함께 절을 하며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마음으로 빌었죠. 그리고 며칠 후 놀랍게도 민준이는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녀석은 지금도 산에 갈 때면 비닐봉지를 꼭 챙겨갑니다. 그리고 산에 버려진 온갖 쓰레기들을 주워온다고 하더군요. 지난 주말에는 간만에 녀석을 만나서 그 뒷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었던 그 슈퍼가 아직도 있더군요. 그때도 녀석의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산모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산에 가시면 절대로 쓰레기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예전에 세미나에서 만난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우린 세미나가 끝나고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었지. 그때 내가 선생님에게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달라면서 말을 건넸어. 이 선생님은 평소에 심리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옛날 고전을 들려주는 것처럼 재밌게 풀어주시곤 했었거든. 그때 들었던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랬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은밀한 실험이 진행되었대. 인간의 일부 감각을 차단시킨 후에 폐쇄된 공간에 두면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었지. 이때 차단하는 것은 시각과 시간에 대한 감각이었는데 지금은 감각 차단이 일종의 치료법으로 쓰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어.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은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실험에 응하면 형을 감면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지. 참가자들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드는데 일정 시간 후에 눈을 뜨면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폐쇄 공간 속에 있게 되는 거야.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 상태로 시간을 알 수가 없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심리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가자들 모두 완전히 미쳐버렸어. 애초에 중범죄를 저지른 자였으니 그들이 미치든지 죽든지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야.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 감각의 결여라고 해. 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시계를 많이 생각할 텐데 정확히 말하면 그런 개념은 아니야. 해가 뜨는 아침과 낮을 지나서 밤이 오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그것을 인지하는 감각이 완전히 차단되면 결국 정신의 이상이 오게 되는 거지. 사실 인간은 몹시도 약한 생물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인간의 상상력이었어.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인간의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판별하는 것이었거든. 우리가 보통 악몽을 꾸거나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걷다 보면 괜히 겁이 나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접해온 이미지에 기인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뇌가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기억 이외의 상상은 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되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몰아붙여진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 인간은 머릿속에 저장된 이미지, 즉 자신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를 마주하게 돼. 그리고 그 상상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인간은 결국 정신을 놔버리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자신의 상상 속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리다니. 역시 인간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인 것 같아. 실험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해. 그들이 그려낸 것은 괴물 같은 것도 있었고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돼버린다고 해. 이 실험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어. 인간의 뇌는 한계를 넘으면 자신의 기억과 상상, 그 이상의 존재를 보게 된다. 아,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내놓은 대답이 뭐였는지 알아? 그건 바로 어둠이었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그들은 결국 상상 이상의 어둠 속에 삼켜지고 만 거야.